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섹터 쪽에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라는 소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체코 에너지 기술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을 향후 더 구체화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 쪽에서의 뉴스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최초 원전 사업비에 600억 조티,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이나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투입 배경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이 웨스팅하우스 주요 파트너사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장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특별히 더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이 33,000원대, 하나증권도 33,000원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이 35,000원까지,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의 36,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퍼즐은 거의 다 모았다. 이제 잘 맞춰서 증명만 하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천연가스 섹터에서 탑픽 종목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전했고요. 일단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이라는 이 빅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멋진 그림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자력, 가스의 수주잔고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신규 수주의 경우에 2025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0.7조 원 규모, 2029년에는 13조 5천억 원 규모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 방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디까지 더 빛을 볼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와, 이 기업 진짜 오랜만이에요. 송원산업 가지고 오셨고 오늘 1% 넘게 상승세, 보니까 기관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에서 잊혀졌던 그렇죠.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이게 인수 이슈가 있었거든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 철회됐죠, 작년에. 오, 그렇구나. 이게 송원사업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 이제 NCC, ECC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화학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약간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달력의 그 숫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제 화학주들이 좋아질 리는 없는데 분위기는 좀 약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2023년도에 매각의 이제 절차가 꽤 진행이 됐었었는데 서로 이제 인수가와 매각가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철회가 됐죠, 작년에. 이제 그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송원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왜 송원산업인지 잠깐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산화방지제라는 단어, 이제 다른 말로 폴리머 안정제라고도 부르곤 하는데, 전 세계 1등이 이제 독일의 바스프고요. 그다음에 송원산업이 2등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송원산업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가 산화방지제에서 나오죠. 폴리머 안정제. 그다음에 3등은 미국의 아마 그 SI 그룹이라고 굉장히 큰 화학 그룹인데 왜 지금 송원산업을 보냐면 이 산화방지제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거의 근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 세계 1등 가장 많은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바스프가 이제 올해 2분기에 이제 이 산화방지제 공장을 구조조정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제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SI 그룹, 미국의 화학 그룹이죠. SI 그룹이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공장 폐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폴리머 완성제에 대한 시장 수급이 조금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송원 산업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물론 송원 산업이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1,800억, 1,000억은 그냥 넘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한 뭐 500억, 작년에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뽑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기관 수급이 작년 물론 좀 약간 연기금 위주라 좀 약간 흐름이 매수를 해도 그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긴 합니다만은 작년 8월 달서부터 정말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바닥을 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 산업은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손을 많이 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은 일단은 주가 흐름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세,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들의 어떤 생산 캐파가 줄어드는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력 상품인 산업방지제가 좀 올해 공급이 좀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송원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송원산업의 주가가 좀 움직일 마련인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SOS랩입니다. 급등락이 좀 나오는 기업이죠. 오늘 강보합권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민 전문가님 SOS랩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일단 자율주행 테마의 대표 주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업이 막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 들어가는 애들이 확실히 좀 많이 덩치가 좀 크긴 한데 SOS랩을 좀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현재 중국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중국은 이제 저가형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탑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신의 눈이라고 불리면서 중국도 그만큼 또 자율주행 시장을 많이 따라왔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실제로 이 SOS랩이라는 기업은 국내 유일 라이다 제조와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라이다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하냐면 라이다가 있으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물건에서 딱 투영된 다음에 돌아오는 그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이저기 때문에 낮과 밤에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3D 쪽에 대해서도 잘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표적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SOS랩이 하고 있는 그 라이다 사업이 자율주행 쪽에만 지금 들어갔을 때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통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SOS랩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이 라이다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라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수천만 원대 호가할 정도로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고정형 라이다라고 해서 한 수십만 원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중화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이 SOS랩이 개발을 그만큼 많이 잘 한 거죠. 그렇게 힌트를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 지금 다만 좀 걱정되는 건 SOS랩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마 이제 이 대표님의 인터뷰를 좀 보면은 올해 25년도에는 약간 적자폭을 좀 축소할 거다. 그간 연구개발 쪽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컸던 거고 이제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적자가 좀 빠질 거고 26년도에 HL 만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HL 만도가 CES에서 뭘 보여줬냐면 파키라고 그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보여줬어요. 거기 라이다를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25년도까지는 좀 적자가 이어질 것 같고 26년도부터 정말 꽃을 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적자가 심한데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 자리도 좋고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이죠. 앞으로 SOS랩 여러분들 함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오늘 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수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기업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심심한 종목이죠. 맞아요. 이제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사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작년 1월달 흐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급등이 나올 때는 개별주처럼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현대 GF홀딩스 이름 그대로 이제 현대 계열사들 22개를 관리를 하는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현대 홈쇼핑, 이제 현대 그린푸드의 연결 이익을 이제 이 현대 GF 홀딩스에 적용이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뭐 어차피 장부상이긴 합니다만은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뭐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주주환원 쪽에서 굉장히 좀 어떤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죠. 23년도죠. 이제 재작년에 649만 주를 소각을 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무니까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회사가 이제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 기관 이제 순매수 연속 오늘 기준으로 3일 연속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쌍끌이 매수가 일단 좀 약간 거래가 많지 않고 1년 내내 좀 지금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조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뭐 현대 GF홀딩스 지금 가격권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일단 뭐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 크진 않지만 리스크는 거의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또 자사주 소각이랑 네. 요즘에 매입 이슈가 나오면은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회사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공시가 나오면 또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마지막 이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인데 오늘 약보합권 4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쪽도 최근에는 이제 관세 이슈를 피해간다라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인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W게임즈 하면은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살짝 소외가 돼 있죠. 게임주라고 하면 보통 뭐 크래프톤, 뭐 넷마블, 넥슨 게임즈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저는 W게임즈가 만드는 이 게임 종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이 기업이 하는 게임은 소셜 카지노 쪽으로 많이 게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포커라든지 아니면 슬롯 머신, 빙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이버머니로 해서 그걸로 이제 약간 카지노에 온 것처럼 이렇게 현실화를 좀 시켜주는 그런 게임에 좀 특화가 돼 있고요. 실제로 W게임즈는 우리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데가 미국이에요. 북미 쪽인데 북미 쪽에 지금 실적이 잘 나면 뭐가 좋을까요? 현재 강달러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1분기에는 전체적인 토탈적으로 달러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의 영업이익 수익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기업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W게임즈가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이 지금 소셜 카지노 말고도 또 확장하는 업태가 있는데 그게 아이게이밍이라는 사업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소셜 카지노 쪽에서는 그냥 사이버머니로 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벌어서 그 기분으로 느끼는 건데 아이게이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 재화를 벌어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합법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요 국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필리핀, 뭐 이쪽까지는 현재 합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W게임즈의 앞으로의 해외 사업의 확장성에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지금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W게임즈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 사실 종목도 강달러 기조가 특히나 강했을 때 좀 자주 언급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때 5만 원대 좀 넘어섰던 것 같은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48,800원대 지금 매수하기에도 괜찮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